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삼국지 조조와 사마이의 관계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조와 사마이의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군신 관계를 넘어 압도적인 포식자와 숨죽인 은인자의 치열한 심리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포식자와 숨죽인 은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조가 사마의의 재능을 듣고 출사를 요구했으나 사마의는 중풍을 핑계로 누워 지내며 거절합니다. 이에 조조가 자객을 보내 찌르는 신용을 하며 시험했고 사마의는 미동도 하지 않아 위기를 넘깁니다. 그러나 조조가 선상이 된 후 오지 않으면 체포하라고 강박하자 결국 출사합니다. 사마의는 조조의 잔인함과 천하를 지내는 야심을 간파하고 몸을 사렸고 조조는 시작부터 그를 강제로 꺾어 쓰는 검으로 취급했습니다. 조조는 사마이가 목을 180도 뒤로 돌려보는 1회 이상 난고지상을 가졌으며 야심이 가득함을 알아챕니다. 또한 세 마리의 말이 한 구유에서 먹이를 먹는 꿈, 삼부자가 조시의 위나라를 먹는다는 암시를 꾸고 사마이를 극도로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조조는 아들 조비에게 사마이는 타인의 밑에 있을 사람이 아니니 필시 내 집안일에 관여할 것이다. 경계하되 재능이 아까우니 쓰기는 해라. 라는 모순된 유언을 남깁니다. 조조의 철저한 안목과 사마이에게 씌워진 평생의 족쇄였습니다. 조조의 감시 속에서 사마이가 살아남은 비결은 태자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조조의 아들 조비의 최측근을 선택할 정도로 판단력이 비상했습니다. 사마이는 조비를 성심껏 보필하며 조조의 의심을 우회했고 조비는 조조가 사마이를 죽이려 할 때마다 온몸으로 그를 변호했습니다. 조조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조조의 가장 소중한 후계자를 자신의 방패로 삼은 사마이의 탁월한 생존 전략입니다. 관우가 번성을 공격해 조조가 천도를 고민할 때 사마이는 송군과 연합해 관우의 뒤를 치는 계책을 제안하여 위기를 극복합니다. 이후 조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마이는 장래의 가정을 철저하고 매끄럽게 주도하며 조비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기틀을 닦습니다. 조조의 말년에 사마이는 마침내 대체 불가능한 국가의 수뇌로 자리 잡았고 조조는 그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조조가 다진 위나라의 기틀은 사마이가 찬탈하는 자양분이 됩니다. 조조와 사마이의 관계는 박물관에 갇힌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의 거대 기업이나 정치판에서도 천재적인 창업주와 살아남는 인자의 구도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조조처럼 강한 리드 밑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판을 바꾸는 인물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코 1인자의 리드 위에 먼저 도전하지 않고
리더가 가장 필요로 하는 무기를 쥐고 숨죽이의 때를 기다린다는 점입니다.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창업주 밑에서 철저히 능력을 감추거나 숨죽이며 생존한 끝에 결국 조직의 정점을 차지하거나 판을 뒤집은 현대 비즈니스 및 정치권의 대표적인 사례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숨죽인 2인자들의 생존과 완결.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은 사람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조조만큼 매서웠고 한 번 의심하면 쓰지 않는 철저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때 법조계 출신의 탁월한 전략가였던 홍진기 전 내무장관, 훗날 중앙일보 회장이 삼성의 막후 책사로 참여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홍진기의 천재적인 재능을 귀하게 쓰면서도 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홍진기는 결코 선을 넘지 않고 이병철 회장의 철학을 완벽하게 보좌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사돈을 맺었고 홍진기 가문은 중앙일보와 보광그룹 등 삼성의 거대한 축을 이루며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 빌 게이츠는 독설가이자 천재적인 독재자였습니다. 그 밑에서 무려 20년 넘게 2인자 자리를 지키며 굳은 일을 도왔던 인물이 스티브 발머입니다. 빌 게이츠의 엄청난 압박과 의심 속에서 스티브 발머가 살아남은 비결은 빌 게이츠가 가장 신뢰하는 대학 동창이자 대체 불가능한 사업 파트너라는 강력한 방패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발머는 철저히 게이츠의 그늘에 숨어 실력을 갈고 닦은 끝에 2000년 빌 게이츠가 물러나자 MS의 CEO 자리를 넘겨받아 오랜 기간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5.16 군사정변의 설계자였던 김종필은 박정희 대통령의 조카 사위이자 가장 강력한 인자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종필의 영민함과 야심을 늘 경계했습니다. 사마귀가 난고지상 때문에 의심받았던 김종필 역시 권력의 핵심에서 수시로 견제를 받아 자의반, 타의반으로 외교 특사 등으로 쫓겨나듯 밀려나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김종필은 끝내 대면 충돌을 피하고 몸을 낮추며 생존했고 박정희 정권 이후에도 포스트 박정희 시대의 핵심 축으로 수십 년간 한국 정치사를 좌우하는 그물로 살아남았습니다. 첫 만남과 전폭적인 등용의 조조의 유재시와 정주영의 안목입니다. 이명박은 학생운동 전력 때문에 취업길이 막혔으나 정주영 회장은 그의 악바리 같은 기질과 재능을 알아보고 파격적으로 등용했습니다. 조조가 신분이나 과거를 따지지 않고 오직 능력만 보고 인재를 썼던 유재시거처럼
정주영 역시 이명박의 천재적인 일머리를 높이 샀습니다. 이명박은 입사 12년 만인 30대의 현대건설 사장에 오르며 셀러리맨의 신화를 썼고 정주영의 가장 날카로운 금이자 금고지기로 활약했습니다. 이명박의 능력이 커지고 세간의 주목을 받자 정주영 회장은 그를 신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커진 이인자의 존재감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조가 사마의의 야심을 경계해 아들 조비에게 주의하라고 당부했던 것처럼 정주영 회장 역시 말년에는 이명박을 견제하기 위해 현대가의 진아들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명박의 입지를 서서히 좁혀나갔습니다. 1992년 정주영 회장은 대선 출마를 결심하고 통일국민당을 창당하며 이명박에게 동반 합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은 기업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세 번의 권유를 모두 거절하고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직함을 내려놓은 채 현대를 떠났습니다. 조조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사마에게 마지막 압박을 가했던 정주영 역시 자신의 일대의 마지막 승부수에 이명박이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은 조조라는 거대한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정치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배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1992년 대선에서 낙선했고 그 과정에서 정권의 모진 압박을 받으며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반면 현대를 걸어나간 이명박은 서울시장을 거쳐 2008년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이 되며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조조가 밤낮으로 피땀 흘려 세운 위나라의 기틀을 결국 숨죽여 살아남은 사마의의 가문이 통째로 가져간 것처럼 정주영이 읽어놓은 현대 정신과 신화적 자산을 가장 강력한 정치적 무기로 삼아 청와대 주인이 된 사람은 다름 아닌 이명박이었습니다. 정주영이라는 포식자 밑에서 27년을 숨죽이며 현대의 핵심 DNA를 고스란히 흡수한 이명박은 현대건설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함께 일군 최고의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창업주와 정치적 무리수를 둘 때 그 종착지에서 과감히 결별하여 비정하게 갈라선 후 자신만의 제국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판 조조와 사마의의 현대적 변주입니다. 조조라는 압도적인 포식자 앞에 사마의는 숨죽인 은인자로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조조는 사마의를 감시하기 위해 하진의 후손인 미녀 정주를 그의 곁에 반평생이나 심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마의는 그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질 정도로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척 했고 결국 대업을 위해 정주와 자신의 아이마저 제물로 삼는 잔악무도한 음모를 벌이며 끝내 대권을
거머쥐었습니다. 목숨을 건 사활전 속에서 승리자는 되었지만 그 냉혹한 승리의 끝에서 사마귀가 마주한 것은 결국 삶의 쓸쓸하기 짝이 없는 삶의 무상함이었습니다. 혈육과 인간성까지 버려가며 쟁취한 권력의 자리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비극적인 승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할지 참으로 비정하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대목입니다. 조조의 생전의 사마귀는 이토록 철저히 발톱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참으로 야릇한 장난을 칩니다. 조조가 남긴 최고의 실리주의 유산인 유제시을을 가장 완벽하게 받아먹고 최종 승자가 된 주인공이 다름 아닌 사마귀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냉혹한 현실이자 실전의 사례입니다. 이렇듯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처세술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 정답을 찾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조조의 위치인가? 아니면 사마귀의 위치인가?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목표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내 위치를 냉정하게 아는 것, 그리고 내 선택의 진정성을 깨닫는 것부터가 진짜 시작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공학도의 반성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